산업혁명 시대 판도를 바꿀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 이야기, 블록체인 마스터 아나운서 최시윤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세상에서 블록체인이 주도할 미래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궁금증 소윤권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마스터와 함께하는 미래 핵심 자산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마스터님, 저희가 지난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미래 산업 기술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스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개념들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개념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까지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네. 가상화폐의 움직임에 몰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본체를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가상화폐와는 달리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을 바라보고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그 자체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제법 오랜 세월 동안 별 태동 없이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지나쳐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배운 만큼 블록체인 기술에 더욱 집중해보는 시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마스터님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마스터님과 함께하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오늘 블록체인 마스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그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활용의 시작부터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는 체인 형태의 기술은 초창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단순히 그 기술 자체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뭐 게임 산업, 금융 산업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한 종류의 기술이 다양한 방향으로 가지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도 다양한 블록체인 산업이 수년간 꽃을 피우고 있고요. IT,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 사업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마스터님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NFT가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한 영역에서 그 더 넓은 쓰임새를 갖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떨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 사실이고요. 네. 현재 NFT 시장 거래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44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와, 금액이죠. 네. 체감도 안 됩니다. 예, NFT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던 게 2017년 정도고 네.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오픈시라는 가장 유명한 마켓이 등장했던 게 2018년이니까 한 4, 5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5년 만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그 성장세가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에는 구글에서 NFT를 검색한 사람이 가상화폐를 검색한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NFT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걸까요? 예, NFT는 처음에 예술작품 위주로 디지털 아트 혹은 콜렉티브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네. 이제는 우리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생활 밀착형 기술로 지금 진화를 했습니다. 상품권 멤버십, 회원권, 뭐 신분증처럼 자신이 진짜라는 것, 내 상품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NFT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어쨌든 위조품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짜입니다라는 어떤 증명 기능이 디지털 세계에서 증명 기능이 이제 필요한 그 모든 곳에 NFT 기술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품을 구분하는 모든 분야에 지금 NFT가 다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이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너와 나 그리고 진짜 가짜를 구분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NFT가 어떤 기술인지 감을 있어야겠죠. 그럼 블록체인으로 만든 증명서를 왜 도대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 시윤 씨도 저도 모두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신분증은 이 세상에서 하나이고, 하나죠. 예,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죠. 네, 예,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저의 신분증이고, 시윤 씨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시윤 씨 신분증일 겁니다. 그렇죠. NFT는 마치 신분증처럼 유일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온리원이에요. 아, 그래서 NFT는 블록체인이 부여한 디지털 고유 번호하고 메타데이터가 합쳐져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이 원본 증명서인 셈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NFT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 높이 사는 반면에 최근 NFT 마켓 관련 해킹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세계 최대 NFT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오픈시에서 해커가 NFT를 훔친 후에 판매해서 이더리움으로 교환해가는 케이스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반 NFT 네.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NFT의 해킹 위험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건 안타깝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오픈시가 해킹된 거고 네. 블록체인이 해킹된 게 아닙니다. 사이트가 해킹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오픈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피싱 방식으로 해킹된 건데요. 네. 생산되거나 거래된 NFT들이 블록체인에 반영되기 전에 탈취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살짝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블록체인에 반영되기 전에 해킹을 당했다라는 게 예, 예.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 오픈시에서 해킹된 경우에는 네. 뭐 저희가 휴대폰 혹은 문자로 받는 피싱 방식이랑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네. 본인인 것처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탈취해 가는 거예요. 탈취해 간 다음에 오픈시에 들어가서 생성되어 있는 NFT를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면은 그 원래 NFT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NFT를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빠르게 이걸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처리해 버려서 금전화 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NFT가 민팅 즉시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민팅 즉시 블록체인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네.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블록체인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기존의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가스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막대한 양의 가스피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일정한 양 혹은 일정한 시간까지 생산된 데이터들을 그 오픈시라든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게 넣어버리는 거죠. 블록체인으로 기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에서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예, 예. 시간과 일정한 물량이 차면 그때 블록체인으로 넘긴다. 예. 그런데 그 넘기기 전에 그렇게 해킹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 가능한 겁니다. 블록체인으로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으로 기록된 어떠한 데이터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네.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에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데 이 해킹이 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블록체인이 해킹이 된 게 아니라 사이트가 해킹이 된 거고요. 데이터베이스가 탈취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NFT가 블록체인에 반영되기 전에 해킹을 당했더라면 그 블록체인에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조의 NFT 마켓플레이스라면 생산된 민팅된 NFT와 거래된 NFT에 대한 정보가 바로바로 블록체인 스캐너에 반영이 돼야 돼요. 네. 민팅한 사이트에 NFT 네. 마켓플레이스에
내 NFT가 블록체인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보들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오픈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요. 오, 그렇군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NFT 마켓을 합리적으로 또 활용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보는 NFT 마켓 플레이스의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기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신규 시장 창출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하고 지켜봐야 되고요. 네. 뭐 시윤 씨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 홈페이지 혹은 팜스토어, 모 팜스토어 같은 경우도 네.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든 위변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최근에 세탁기를 구매했거든요. 아, 정말요? 세탁기를 구매했는데 최저가를 네. 살펴보느라고 검색을 했어요. 네네.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잡아서 딱 클릭하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왜요? 자기는 그런 물건을 팔지 않고 뭔가 사이트가 해킹이 됐답니다. 어머, 진짜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한 30만 원 정도가 쌌어요. 오, 말이 안 되네요. 이미 예, 말이 안 그부터가. 되지만 뭔가 저희 같은 경우 뭐 사업을 하면서 물량 밀어내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 밀어내기에 재수가 좋게 걸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네. 해킹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 A로 시작하는 마켓이었는데요. 네. 예, 다 가능합니다. 이 해킹이 안 되도록 방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거래 측면에서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될 경우에 중간 유통 단계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개인 간의 서비스 거래와 관련해서 서비스나 특정물이 결합된 통합 마켓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오, 뭐 단적인 예로 쿠팡에서 우리는 물건을 사죠. 네. 쿠팡에서 제가 무언가 일당을 누굴 사지 않죠. 그쵸? 서비스를 구입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쵸? 근데 NFT 마켓플레이스는 NFT를 상품과 서비스를 융합시킨 제품으로 구성해서 상품 마켓도 가능하고 서비스 마켓도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예컨대 바닥 장판 수리 좋네요. 쿠팡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스터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NFT에 대한 활발한 거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켓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NFT로 생산되는 품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마켓플레이스를 뭐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콜렉티브 NFT가 가장 보편적이긴 합니다. 디지털 아트웍, 스포츠 카드, 그다음에 작가들이 만들어낸 어떤 동영상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NFT 마켓이고 지금도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실물 서비스 기반 NFT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절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이 수집품들을 비롯해서 이 본격적인 디지털 수집품 시장이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제가 사실 체감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FT 혹시 제가 눈으로 직접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까요? 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NFT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누구나 팔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네. 시윤 씨는 이번에 NFT를 직접 만들어서 한번 생성해 보시고 이러한 생성 절차를 민팅이라고 합니다. 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크리트를 먼저 눌러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싱글 제가 하나만 만들 거니까 싱글 선택하고 예, 이미지를 보시면 네. 올려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 넣으면 될까요? 예, 이미지 넣으시고 네. 제목을 한번 이름 붙여주시고 설명.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NFT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톡성은 네. 이 NFT에 담고 싶은 정보들을 계속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NFT가 만들어진 이력이라든지 목적 혹은 이 NFT가 향후 어떻게 이용되기를 원한다, 네. 이용 방향, 네.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개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은 유블럭스 컬렉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가스피가 저 정도 나온다는 네, 그 거죠? 정도 나온다는 가스피가 나옵니다. 네. 하고 결제. 결제를 누르시면 바로 네. NFT가 민팅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인 만들어. 눌러주십시오. 네. 끝났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지금 시윤 씨가 처음으로 본인의 NFT를 만드신 거고요. 네. 뭐 어떠세요? 되게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보다. 클릭하는 거랑 똑같죠. 네. 뭔가 복잡한 게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너무 지극히 단순하죠. 네네. 밑으로 살짝 내려보시면은 판매하기가 나오죠. 네. 판매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걸 판매하실지 아니면은 판매하신다면 일시불로 하실지 네. 아니면 경매 방식으로 하실지도 마음껏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판매하시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블록체인 NFT는 위변조가 안 되려면 바로 블록체인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확인하는 작업이 한번 필요합니다. 만들었던 게 나와 있습니다. 몇 보이시죠? 번째요? 오른쪽 보세요. 네. 오른쪽 보시면은 바로 시윤 씨가 블록체인에 시윤 씨 NFT가 블록체인에 민팅된 이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저장된 정보죠. 이렇게 바로바로 블록체인으로 메인넷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킹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알아볼 내용이죠, 그게. 맞습니다. 구매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구매는 똑같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페이지로 가보시면 즉시 구매가 가능하다고 떠 있거나 판매 중이다라고 떠 있으면 들어와서 즉시 구매 누르면 되는 거죠, 바로. 맞습니다. 지금 시윤 씨가 2넥시온 이상을 가지고 계시면 구매가 가능하신데 네. 아마 2넥시온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넥시온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제가 지금 민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디지털 작품을 블록체인 NFT로 만들어서 거래하고 그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 말고 실물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블록체인 기술, 이것도 NFT로 구현을 해낼 수 있나요? 실물 거래 또는 서비스가 담긴 NFT에 대해서는 어떤 명품에 대한 정품 인증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컨대 그 명품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R시계든 P시계든 좋죠. 아니면 추성훈 선수가 차고 나왔던 네. R시계가 있습니다. 그런 시계들을 한번 예를 들자면 명품 시계에 대한 정품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명품 시계에 대한 정품 인증을 NFT로 발행하면 시계가 거래가 될 때마다 시계와 더불어서 NFT가 같이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 시계는 NFT가 정상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난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 거의 확실할 것이고 그쵸. 뭔가 중간 과정이 뭔가 이상해요. 네. 뭔가 블록이 띄엄띄엄 있거나 이상 정보가 들어있으면 얘는 가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한 단계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단순 시계와 NFT 인증서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시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시계를 아까 시윤 씨께서 프로퍼티라고 하셨죠. 이 시계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보를 넣어서 이 시계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몇 년산이고 네. 어디에서 생산됐고 판매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계를 구성하는 파츠라든지 이 시계가 어떻게 배송이 됐다까지도 다 블록체인에 NFT에 담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믿을 만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이 믿을 만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소유권 변동에 따라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품 인증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명품 시계로 설명을 드렸지만 상품 판매도 가능합니다. 내가 농장의 주인이에요. 네. 내가 나만의 생산물을 팔고 싶어요. 나만의 생산물 예컨대 내가 만든 키위가 있어요. 내가 키운 키위가 있어요. 네. 국내에서 키위가 생산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질랜드에서 키위를 키우고 있어요. 교포입니다. 교포에 빙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키웠어요. 네. 국내에 물건을 보내는데 이 물건을 무언가 독특하게 나만의 물건에 대한 인증을 하고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인증하는 방법은 뭔가 그 스티커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스티커 혹은 도장으로 예. 주로 하죠.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으로 대체하고 이 키위는 누구 소윤건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인증을 딱 만들고 네. NFT를 키위 구매할 때 NFT를 같이 보내는 거죠. 오. 키위를 구매하는 NFT 마켓에서 구매함과 동시에 NFT가 키위 상품과 같이 가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정말 그래서 더 음식물 같은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까지 딱 인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 시장이 적극 확대가 되면서 서비스 판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실제 사례로 골프 프로모션이 판매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엠마켓에서 박현정 프로와의 동반 골프 라운드권이 우와. NFT로 만들어지고 판매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미정 프로와의 뭐 동반 라운드권도 판매가 되었고, 뭐 골프 관련된 셀럽들의 각종 어떤 프로모션들이 NFT로 발행돼서 판매된 케이스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포츠 프로모션 관련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멤버십 혹은 구체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지원 골프 아카데미의 멤버십이 NFT로 발행될 수가 있고요. 뭐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지역 소상공인들의 특화 서비스가 NFT로 발행되어서 서비스가 판매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판, 네. 장판 수리까지도 가능합니다. 장판 수리 그리고 뭐 예. 화장실 청소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한 예, 거죠?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현존하는 거래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하면 소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NFT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제작 또 유통하고 있는 전문가님 모셔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서울에서 사단법인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와 바하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일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NFT 흐름에 올라타려면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큼 다양한 시도들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NFT 대중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특이한 이력이 있던데 어떤 건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고립 청년들 좀 문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좀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저희 사는 동네 자체에 그 노숙인들도 또 많이 계시고 해서 그 고립 청년들을 가만히 놔두면 또 노숙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약간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그런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하고 바하밥집이라고 하는 이제 노숙인 무료 급식소 이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렇게 그럼 NFT 기반으로 하는 활동 분야에서 현재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영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이 기부와 관련해서 이 블록체인을 좀 어떻게 활동을 할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부금이 사실 굉장히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관리도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고, 네. 저희가 또 비용 처리 내지 또 후원, 현황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이제 저장을 하면 네. 저희 그 단체의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기부라는 게 사실 돈을 누가 기부를 해줬는데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NFT를 활용한 자활 기반 기부 플랫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마스터님? 예, 저희가 그 바하밥집 김현일 대표님과 저희 엠버스가 좀 협력해서 자활 기반 기부 플랫폼이라는 형태의 어떤 기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뭐 기부재단이 어떤 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셨다면 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보완이 가능할 겁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기부단체의 기부금의 활용처라든지 기부단체의 구성, 그다음에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경로까지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일반적인 기술이 기부 단체와 적용된다면 다양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와는 별개로 NFT를 통해서 기부 시스템을 좀 뭔가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와 김현일 대표님께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흔적이 NFT 기반, 자활 기반 기부 플랫폼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뭐 기부를 받는 사람이 일방적인 기부를 하는 사람의 선이라든지 어떤 의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받는 피기부자라고 하죠. 피기부자가 생산활동 혹은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이 만들어낸 생산물들을 NFT 마켓을 통해서 거래 혹은 거래를 위한 기부 방식으로 네. 뭔가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 생산물에 대한 결과를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돌려 말하면 결과물을 마켓에서 판매하고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활 능력을 향상한다는 개념이고요. 후원인 입장에서는 기부단체를 통한 후원이 대부분 불특정인에 대한 후원인 반면에 뭐 자활 기반 기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후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피후원인의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와 공동으로 향유한다는 어떤 가치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NFT가 이 기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를 매김함과 동시에 또 기부 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 또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부와 관련해서 NFT 신기술을 적용할 필요성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바하밥집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제가 파악한 문제점은 기부라는 게 적시 후원이 어렵고 후원금 마련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부라는 게 피후원인이 자립할 때까지 긴 호흡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후원의 구조를 다양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뭐 피후원인과 후원인의 쌍방이 소통 가능한 구조가 가능할까? 피후원인의 생산활동을 통한 기부가 가능할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피후원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부가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기부를 받은 피후원인이 새로운 후원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기부의 체인 구조가 가능할까?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NFT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네요. 지금 현재 바하밥집도 리커버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뭐 진행 예정인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 흥미가 많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NFT로 풀어가야 될 영역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 바하밥집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그냥 감사 편지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했는데 네.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감사의 NFT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하면 이분들이 좀 특별한 어떤 느낌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네. 또 뭐 감사의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또 날아갈 수도 있는데 NFT는 어쩌면 뭐 영원히 남는 거니까 네. 자신이 어떠한 시기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후손들한테도 남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종의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것들을 NFT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디지털 아트적인 요소까지 가미해서 이제 발행을 하니까 네. 받는 분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있게 정말. 받아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간 스판성 이벤트 NFT를 발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 리커버리 센터나 바하밥집에 뭐 결혼 기념일, 아이들 돌잔치, 우리 여기 계신 뭐 수 대표님도 저희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후원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끼의 밥을 기부하시면서 그런 이제 영상들이나 그런 행동 자체를 기념 NFT로 저희가 스토리로 만들어서 발행을 해드리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나 손님들의 모습 또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자활 지원 상품 같은 것들은 현재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후원인이 참여한 그림, 저희가 자활 프로그램, 자활 교실 같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곧잘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상품화해서 판매도 해봤는데 자활이 그냥 계속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런 어떤 탤런트를 통해 갖고 갚을 수도 있구나. 그것이 또 상품화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막연하게 기부하시는 분이 좋은 의도로 돈을 그냥 이렇게 붓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경제화돼서 상품으로 또 이렇게 투자로 돌아올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기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 훨씬 더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 NFT를 활용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또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저희가 기부의 시장이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늘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부의 시장을 이제 파이 나누기가 아니라 NFT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한테도 기부 자체가 어떻게 투자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설명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청년 들락날락센터라고 하는 그런 건립 프로젝트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 퇴소하는 청년들, 주거도 불안정하고 삶도 불안정한데 그런 청년들한테 멘토형 시스템 좀 구축하고 사회에 적응을 돕고 궁극적으로 자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같은 것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계획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이제 재원 마련과 프로그램 운영 문제가 남는데 프로젝트 NFT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DAO를 조직해서 좀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센터를 좀 구축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세분화된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또 블록체인 기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세분화된 프로그램 구성에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벌써 해왔던 것들이 네. 리커버리 야구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또 리커버리 밴드가 있는데 저희 리커버리 야구단 같은 경우는 오래되셨지만 지금 이만수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또 후원하시고 또 현역 야구 선수들 사인볼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단순히 저희가 기부받아서 그냥 경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좀 NFT화해서 좀 영속성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투자 가치로도 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고 리커버리 밴드에서도 이 밴드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자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NFT로 만들 수 있겠고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노래 같은 것들도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도 NFT로 만들 수 있겠고 이제 우리 소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소 대표님이 우리 상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NFT로 만들면 진짜로 가치 있고 투자적으로도 단순히 내가 측은지심으로 누구를 돕겠다는 의지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도 될 수 있겠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야구단하고 밴드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극단도 만들고 영화 제작도 저희가 조금 다큐멘터리식으로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좀 NFT화해서 우리 소 대표님하고 같이 좀 의논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NFT를 활용해서 그 영상을 NFT화하고 이런 게 정말 기부를 하신 분들 또 투자를 하신 분들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NFT 기술을 통해서 혹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NFT라는 이건 처음엔 굉장히 생소한 기술이었는데 그쵸.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투명한 운영, 이런 관리 툴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기부는 기부 받는 사람들 사실 긴 호흡으로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NFT 기술을 통해서 연관지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이제 기부하는 사람도 지치지 않고 기부받는 사람도 좀 당당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려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조도 필요하고 NFT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소통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바하밥집과 리커버리 센터가 그런 의미에서 NFT 기반 자활 기부 플랫폼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자활 기반 기부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NFT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NFT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미래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부 문화까지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NFT 하면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기부 문화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금 뭐 야구단 관련하고 또 밴드 관련해서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좀 반응이 좋았던 프로젝트 또 더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만두 명인 어르신이 네. 저희 청년들한테 만두 맛 빚는 법을 알려주셔서 오. 만두 동네라고 하는 이제 만두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NFT화 시켜서 이제 만두 10판을 NFT로 구매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NFT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구매하실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전혀 이제 저희들이 외부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만두를 만드는 친구들도 판매하는 친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사회에 조금 나아갈 수 있는 하나씩 알아가면서 힘도 되고 동력도 되고 그런 면에서 그 만두가 저희가 NFT가 될 거라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NFT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아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만두 그것도 해봤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뭐 아직 김현일 대표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진 못했지만 바밥집에서 만들어내는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는 게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지만 샌드위치 방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샌드위치를 각각의 기부인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NFT화 샌드위치 각각을 NFT로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금을 통해서 실은 판매라고 표현하지만 기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게 예, 판매형 기부라고 하겠습니다. 네. 혹은 구매형 기부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매형 기부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 이 샌드위치가 노숙인에게 전달될 때마다 뭐 저희는 노숙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손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손님에게 이게 전달될 때마다 이 NFT를 구입하신 분은 실제로 기부를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샌드위치가 10분께 돌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걸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걸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 근데 NFT로 생각을 한다면 10개를 내가 샌드위치를 샀다, NFT로 구매를 했다, 즉 기부가 되는 건 거죠. 예, 그렇죠. 아까 시윤 씨가 그 민팅하는 절차를 보셨을 텐데 네. 그때 싱글과 멀티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멀티플로 NFT를 발행을 하면 멀티플 100개를 각각의 샌드위치로 발행을 하면 각각의 샌드위치별로 NFT를 매칭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매칭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부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제안을 제가 그 구상 중에까지 김 대표님께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하밥집 샌드위치는 충분하게 브랜드화가 가능합니다. 이 브랜드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어떤 시장에서 마켓에서 어떤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상품성을 토대로 해서 누구라도 정말 샌드위치를 원 플러스 원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바하밥집 샌드위치를 하나 사면 하나는 기부하는 형태. 이걸 NFT로 결합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못할 게 없어요. 그러면 착한 기부 형태로, 착한 구매 형태로 많은 사업 영역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기부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 이렇게 NFT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나봤는데 이걸 같이 만들어 가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 가는 길이고 네. 저도 처음에 소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뭐 지금도 거의 이해를 못 하고 있지만
웬 우리한테 NFT 뭐 이런 좀 생소한 것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알아가는 과정들이 계속 어렵고요. 금방 이제 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NFT로 이제 뭐 샌드위치 10개를 발행을 하시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하밥집이나 리커버리 센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NFT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NFT를 발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금방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구매했을 때 실제로 그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이나 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또 NFT와 영상에서 또다시 이제 그렇게 NFT를 발행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보여드릴 수 있고 그분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기념적으로 영상 자체나 사진 자체를 구매하실 수 있고 이런 어떤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저 역시 좀 약간 전문적인 뭐 영역까지는 아니겠지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이 현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이 NFT로 내가 기부를 했는데 또 그 과정을 다시 NFT로 올라와 있다면 저라도 제가 기부자라면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의미가 있고 평생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뭐 손편지로 감사하다고 남겨주면 그때 당시에는 되게 고마운데 금방 또 쓰레기통에 네. 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NFT로 보면 훨씬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대표님한테는 또 NFT를 통해서 뭐 기대하는 바 이런 거 들어봤는데요. 우리 마스터님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점을 앞으로 더 기대를 해 보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 기부 NFT 플랫폼을 계획을 하면서 모르는 게 되게 많았어요. 어느 정도 이런저런 곳에 기부를 하고 뭐 우리 아이 돌 혹은 뭐 100일 이럴 때 두 아이들 기부금을 일단 바하밥집에 뭔가 내서 이 기부금을 토대로 해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제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기획을 하는데 실제로 기부금이 쓰여지고 구체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 과정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실제로는 기부 단체에서 그리고 후원인과 후원금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역학 구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다 이거죠. NFT 마켓플레이스는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중간 유통 과정이 모든 거래에서 다 생략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구체적으로 적재적소에서 뭔가 상품 거래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부 플랫폼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인이 피후원인에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상품 구매를 통한 기부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이 피후원인을 돕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왜요? 이 부분이 네. 저희가 이걸 밖에서 봤던 사람들이 어떤 미묘한 점이었던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김현일 대표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에요. 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부 플랫폼을 진행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후원인이 피후원인과 다이렉트로 붙는 방식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중간에 후원 단체를 통한 중간 과정이 필요하겠구나에 대한 인지를 좀 했습니다.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돈벼락도 벼락인지라 벼락을 맞으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 한 1억이나 10억이나 100억이 돈벼락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 50만 원도 돈벼락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기부들이 어떤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기부가 됐을 때 갑자기 훈련 잘 받던 친구들이 갑자기 그 돈을 갖고 사라진다든가 그러다 보면 뭐 이 친구들이 아는 것들이 없으니까 뭐 경마장에서 발견이 된다든가 뭐 술집에서 발견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네.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단체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관리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굉장히 조직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사실 그렇게 인력이 넉넉지 않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NFT 기술이라든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정확히 좀 이렇게 접목이 되면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려웠지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발견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비영리 단체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돈 먹는 하마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비영리 단체가 돈 먹는 하마로 유지가 될 것이냐. 대부분의 단체들이 거의 유지가 되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변질되거나 그러나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NFT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네들이 자활하는 활동 자체를 어떤 가치로 만든다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비영리 단체이지만 또 하나의 어떤 영리 투자로 우리가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그 기부 시장은 10명이 돌아가면서 10곳을 기부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부 시장이 결국 넓히려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내가 기부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구조로 이제 기부 시장을 좀 넓히려면 저는 NFT 이 기술이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말 블록체인, 그러니까 NFT를 포함해서 이 블록체인이 기부 시장에 미쳤을 때 어떻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부의 증표를 NFT화해서 기부자들에게 더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블록체인 마스터였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마스터님? 예. NFT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서 아쉽긴 합니다. 네. NFT의 아주 빙산의 일각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NFT는 실물 서비스와 결합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거고요. 이 NFT가 무언가 콜렉터, 어떤 무언가에 대한 상품을 내가 사고 이게 가치가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NFT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나의 영역은 어떻게 넓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처럼 기부나 이런 걸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들이 이번 기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NFT를 좀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선한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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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블록체인의 존재감이 나날이 커져가는 요즘입니다. NFT는 재화, 거래, 가치의 구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열어낸 그 중심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블록체인 마스터의 최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